서류는 받았냐? 놀랐을 거 없어. 서로 안 맞는 거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도 죄악이다. 방금 도장 찍었어. 퀵 서비스 불렀으니까 오늘 오후면 도착할 거야. 야, 너 미쳤어? 채널 신이언니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의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남편 최도진이 지방 발령을 자원해 내려간 지 벌써 3년째. 이 집은 비로소 나의 온전한 영토가 되었습니다. 처음 그가 짐을 싸들고 나 없어도 애들처럼 울지 말고 잘 있어라라며 가소로운 훈계를 남기고 떠났을 때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지독한 가스라이팅의 사슬이 느슨해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그중 3년은 주말 부부라는 이름의 별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본인 없이는 공과금 고지서 하나 처리 못하는 바보인 줄 알겠지만 나는 그 3년 동안 남편 몰래 프리랜서 기획자로 재기하며 차곡차곡 내 앞날을 설계했습니다. 그가 지방에서 불륜녀와 맛집을 다니며 제2의 청춘을 만끽하는 동안 나는 내 인생의 두 번째 데뷔를 준비한 셈입니다. 적막한 거실, 간 내린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고요를 찢었습니다. 계십니까? 법원에서 온 특별 송달입니다. 이윤수 씨 본인 수령하셔야 합니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성함 적어주시고 내용물이 중요해 보이네요. 확인 잘해보세요. 집배원이 건넨 노란 봉투. 보낸 이의 이름 석자 최도진을 보는 순간 심장 뒷부분이 서늘해지면서도 기묘한 해방감이 발끝부터 차올랐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내 손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봉투 속에서 나온 것은 예상대로 이혼 소송 소장과 합의 이혼 의사 확인서였습니다. 종이 냄새 틈으로 비릿한 오만함이 풍겼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최도진답게 비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피청구 인은수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갈등. 그는 내가 지난 3년간 집에서 멍하니 벽지 문이나 세고 있었을 거라 믿었나 봅니다. 내가 번 돈으로 친정엄마 병원비를 대고 내 커리어를 다시 쌓아 올리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내 통장 잔고나 내 안부를 궁금해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경제적 무능력? 나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가 매달 보내준 쥐꼬리만 한 생활비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별도의 계좌에 고스란히 모아두었다는 걸 그는 꿈에도 모르겠지요. 도진 씨, 당신은 정말 끝까지 내 예상을 벗어나질 않네. 위자료 지급 책임 없음?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를 받아내야 할 판인데 당신이 먼저 선수치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어? 너는 나 아니면 굶어 죽을 텐데 내가 자비로 이만큼 떼줄 게라는 그 뻔뻔한 선민의식. 이제 그만 마침표를 찍어줄 때가 됐네. 고마워. 내 발로 지옥을 나가게 안 해줘서. 당신이 먼저 대문을 열어줬으니 난 기쁘게 나가줄게.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혼인신고서에 찍었던 그 도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우는 도구였지만 오늘 이 도장은 나라는 이름을 되찾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나는 아주 정성스럽게 인경을 꾹꾹 눌러 묻혔습니다. 그리고 서류 맨 뒷장, 내 이름 석자 옆 빈칸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묵직한 소리와 함께 붉은 낙인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묵직하게 얹혀있던 채기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 번도 가기 전에 도진이 받았습니다. 서류는 받았냐? 놀랐을 거 없어. 서로 안 맞는 거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도 죄악이다. 너도 나 없는 동안 충분히 적응했잖아. 방금 도장 찍었어. 퀵 서비스 불렀으니까 오늘 오후면 도착할 거야. 법원 제출은 당신이 알아서 해. 야, 너 미쳤어? 너 뭐 화 안 나? 따질 거 없어? 위자료 같은 거 불만 없어? 따질 거? 아니, 전혀. 오히려 시원하네. 아, 근데 도진 씨. 당신이 지금 지방에서 쓰고 있는 그 아파트명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기억하지? 내 인감증명서랑 당신 인감 바꿔치기해서
증여세 피하려고 내 명의로 해놨잖아. 그게 갑자기 왜? 오늘 아침에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어. 금매라 다음 주면 바로 계약될 것 같아. 짐 비워줘. 안 그러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테니까. 아, 이은수, 너 미쳤어? 그게 어떤 집인데? 내 명의니까 내 집이지. 이혼해주겠다는데 왜 소리를 질러? 아, 그리고 우리 집 거실에 있는 당신 골프채랑 명품 시계들은 복도에 내놨어.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분노로 씩씩대는 도진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단 목록에 그의 번호를 올리는 손가락이 경쾌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실 창문을 활짝 열자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시원한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3년의 기다림. 그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가 나를 버려주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 집은 그의 흔적이 사라진 오직 나만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내 포트폴리오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내 이름 이은수가 최도진의 아내가 아닌 수석 기획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32. 이혼하기 딱 좋은 나이네. 나는 식어버린 커피를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새로 산 노란색 컵에 따뜻한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 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확히 2시간 뒤 현관 도어록이 비명을 지르듯 울려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길이 얼마나 거칠고 급한지 기계음마저 비틀거리는 듯했습니다. 3년 만에 이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최도진의 발소리는 당당한 가장의 그것이 아니라 제 발등을 찍힌 짐승의 소동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거실 한복판 새로 주문한 노란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차갑게 식은 홍차 잔이 들려 있었고 내 시선은 그가 열어젖힌 문틈 사이로 쏟아지는 복도의 빛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윤수, 너 진짜 미쳤어?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뭐 가계약금이 들어왔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목소리 좀 낮춰. 복도에 당신 집 내놓은 거 창피하지도 않아? 아, 창피함을 아는 사람이면 3년 동안 지방에서 그러고 살진 않았겠네. 이게 진짜, 아, 그 아파트 명의만 내 이름이지. 내 돈으로 산 거야. 증여세 아끼려고 잠시 빌려준 거라고. 잠시 빌려준 거든 뭐든 법적으로는 내 재산이야. 당신이 이혼 소장에 썼잖아. 내가 경제적 무능력자라고. 그래서 내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좀 처분해서 앞가림하려는데 뭐가 문제야? 그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죽어갔습니다. 그는 내가 늘 그랬듯 그의 고함에 어깨를 움츠리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소리를 지를수록 더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는 힘이 없지만 확신은 힘이 세다는 걸 나는 지난 3년의 고독 끝에 배웠으니까요. 도진이 거실 테이블을 발로 차려는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나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은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도진이가 이혼 서류를 보냈다고? 아이고, 이 미친놈아. 내가 감히 어디라고 은수한테 그런 걸 보내. 어머니, 오셨어요. 은수야, 화 풀어라. 내가 이 녀석 아주 따끔하게 혼냈어. 남자가 객지에 오래 있다 보면 잠깐 한눈 팔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집까지 팔아치우면 어떡하니? 응? 우리 은수 원래 착하고 참을성 많잖아. 어머니의 저 연기는 30년 넘는 내공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불륜을 3년 내내 묵인하고 심지어 그 불륜녀가 사준 핸드백을 들고 내 앞에 나타나던 분이셨죠. 지금 저분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재산인 아파트가 날아갈까봐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겁니다. 착하고 참을성 많은 은수는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잠깐 한눈을 팔아? 어머니, 그 잠깐이 3년이었고 그 여자가 쓴 돈이 우리 집 생활비였어요. 당신 아들이 나를 무능력자로 박제해서 버리려 할 때 어머니는 뒤에서 박수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착한 은수를 찾으시네. 정말이지, 이 집안 인간들은 하나같이 대본이 똑같아. 어머니, 말씀 낮추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들고 계신 그 가방, 도진 씨가 지방에서 그 여자랑 쇼핑하며 사들인 거잖아요. 그 여자 이름이 찬미였던가요?
저번 추석 때 어머니랑 셋이 장 보러 가셨다면서요.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오해 아니에요.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 그리고 두 분이 단란하게 찍힌 사진까지 이미 다 확보했어요. 도진 씨가 보낸 이혼 서류? 내가 도장 찍어준 건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더러운 오물 치우는 기분으로 해준 거야. 아파트 판 돈은 내 3년치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생각할게. 너 이거 계획적이었지? 일부러 3년 동안 기다린 거지? 맞아. 당신이 나를 가장 만만하게 보고 방심할 때까지 기다렸어. 자, 이제 내 집에서 두 분 다 나가주세요. 두 사람이 악을 쓰며 끌려나가지 않으려 버텼지만 나는 미리 불러둔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을 들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뒤로하고 나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무서웠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피가 뜨겁게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350만 원. 아파트 가계약금으로 찍힌 그 숫자가 내 휴대폰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도진 씨,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 엘리트라는 명예와 직장,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의 미래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 줄 테니까.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간 집안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내뱉던 저주와 고함이 여전히 공기 중에 부유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넥타이 핀 하나를 발로 밀어 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나는 이 집의 먼지 하나에도 그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향의 디퓨저를 고르고 그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찌개 냄새를 풍기던 나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나는 서재로 들어가 숨겨두었던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그가 지방에서 보낸 불륜의 기록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나누었던 은밀하고도 추악한 모의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것임을 나는 고립의 시간 동안 뼈저리게 익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친정엄마가 눈이 붉어진 채 서 있습니다. 은수야, 너 진짜 이혼할 거니? 사돈한테 방금 전화 왔다. 내가 애를 길거리로 내쫓고 집까지 팔아치웠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어머니가 참 빠르시네요. 엄마, 일단 앉아. 차 마실래? 차는 무슨 놈의 차? 은수야, 내 나이가 32이야. 이혼한 여자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도진이가 잘못했다지만 그래도 남자들은 나이 들면 다 돌아온다. 내가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엄마 얼굴 봐서라도. 엄마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빠의 외도와 노름을 견디며 여자 팔자는 원래 그런 것이라 말하며 사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해온 유일한 논리가 인내였기에 딸인 나마저 그 감옥에 가두려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나를 질식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괜찮니? 라고 먼저 묻지 않아? 3년 동안 독박 가계부 쓰면서 시댁 수발 들고 남편은 딴 여자랑 살림 차린 거 알았을 때 내 심장이 어땠을지 왜 한 번도 안 궁금해? 엄마처럼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끝났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고 이혼하는 거야. 아니, 강은수로 다시 태어나려고 도장 찍은 거야. 엄마가 참아서 행복했어?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가슴에 멍 안 든 날 있었어?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도진 씨가 보낸 이혼 서류에 내가 왜 도장 찍었는지 알아?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 그래도 자식은 있어야지. 나중에 혼자 늙으면 어쩌려고. 나 자식 없어, 엄마. 그 사람 지방에서 그 여자랑 애 가졌대. 3개월 됐다는데. 그거 알면서도 참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 그게 정말이냐?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나를 향한 가여움인지 아니면 당신이 믿어온 가치관이 무너진 것에 대한 절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울고 있는 엄마를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내 편이 없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엄마조차 나의 해방을 온전히 축복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된 이 순간 나는 비로소 가장 강력해졌으니까요. 나는 거실 한복판의 노인, 노란 안락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이 의자는 내가 처음으로 내 돈으로 내 취향대로 산 물건입니다. 남편이 싫어할까봐 무채색으로만 채웠던 이 집에서 이 노란색은 나의 반란이자 선언입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대학 시절 가장 존경했던 선배이자 현재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니 나야. 은수. 응. 나 도장 찍었어. 잘 생각했다. 너 소장 받았다고 했지? 최도진 그 인간이 위자료 안 주려고 머리 굴린 거 내가 다 역으로 털어줄게. 준비됐어? 응. 단순한 이혼으로 안 끝내. 그 사람 회사 고문직에서도 끌어내릴 거야. 어머니가 들고 다니던 상간녀 가방까지 싹 다 증거로 넘길게. 언니, 나 이번엔 정말 독하게 할 거야. 엄마를 겨우 달래서 보낸 뒤 나는 밤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져올 때쯤 나는 최도진의 회사 내부 게시판과 징계위원회에 보낼 투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법적 대응도 못할 거라 믿고 있었겠지만 그는 모릅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요.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나를 응원하는 촛불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고립은 끝났습니다. 아니, 고립은 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노란 안락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법원 앞에서 마주할 최도진의 무너진 얼굴을 상상하며 말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주는 무게는 때로 사람을 짓누르지만 그 무게를 견디고 일어선 사람에게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오라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밤새 투서를 정리하고 변호사 선배인 서윤 언니를 만나러 가는 길,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에서 3년 전의 희미한 그림자를 지워냈습니다. 짙은 네이비 수트에 날카로운 펌프스, 이건 단순한 외출복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의 갑옷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서윤 언니는 예의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은수야, 너 얼굴 좋아졌다? 이혼 서류 받으면 보통은 다 죽어가는 안색으로 오는데 넌 무슨 승진 앞둔 사람 같네. 승진보다 더 좋은 일이지. 내 인생의 기생충을 박멸하는 일이니까. 언니, 여기 자료 다 정리해왔어. 최도진이 지방 법인 카드로 상간녀랑 호텔 간 내역, 그리고 그 여자 명의로 된 오피스텔, 보증금 출처가 우리 공동예금에서 나간 정황까지. 너 진짜 무섭다. 3년 동안 독을 갈았구나. 이거면 위자료는 당연하고 형사 고소까지 고려해 볼 만해. 근데 은수야, 하나 부족한 게 있어. 최도진이 회사 내에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결정적 증거. 그거 하나면 그 인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서윤 언니의 말대로였습니다. 도진은 회사 내에서 가정적인 엘리트 이미지로 고속 승진 중이었습니다. 그 가면에 금을 내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증언이나 문건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지사의 보안은 철저했고 그의 측근들은 모두 도진의 입안에 혀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 앞 카페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3년 전 남편의 지방 발령과 동시에 퇴사했던 도진의 전 비서 유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도진의 가스라이팅을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은수 씨, 오랜만이에요. 뉴스 들었어요. 최 상무님이 이혼 소송 거셨다면서요? 유진 씨, 여긴 웬일이에요? 퇴사하고 연락 끊겼잖아요. 저 사실 그동안 은수 씨한테 미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최 상무님이 지방에서 그 여자랑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회사 공금 어떻게 돌려막는지 제가 다 봤거든요. 그때는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이제는 은수 씨 돕고 싶어요. 유진이 내미는 USB를 손에 쥐며 하늘이 돕는다는 게 이런 걸까?
내가 그토록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 발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유진 씨가 겪었을 수모와 내 상처가 이 작은 칩 하나에 응축되어 있네. 도진 씨, 당신은 사람을 도구로만 썼지? 그 도구들이 모여 당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 유진 씨가 건넨 USB에는 도진이 지방법인 지사장으로 있으면서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기록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상간녀의 계좌를 세탁소처럼 이용한 정황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었습니다. 최도진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을 무너뜨릴 폭탄이었습니다. 유진 씨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3년의 외로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나의 침묵이 비겁함이 아니라 거대한 반격을 위한 매복이었음을 증명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전의 기세는 어디 갔는지 비굴한 웃음을 짓습니다. 은수야, 전엔 내가 말이 좀 심했다. 예, 이거 봐라. 내가 좋아하는 밑반찬 좀 해왔어. 우리 아들이 잠시 미친 거지. 본심은 너뿐이야. 아파트 계약 그거 취소하면 안 되겠니? 응? 나는 반찬통을 받지 않고 차갑게 응시하며 어머니 늦었어요. 그 반찬 도진 씨 내연녀한테 가져다 주세요. 그 여자 임신했다면서요? 영양 보충 좀 시켜줘야지. 아, 그리고 도진 씨한테 전해주세요. 법원 가기 전에 검찰부터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검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알 거 없어요. 어머니가 들고 계신 그 가방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지 모르니까 소중히 간직하세요. 이제 제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역겨우니까. 시어머니를 차갑게 외면하고 집 안으로 들어와 노란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유진 씨가 준 USB를 노트북에 꽂자 화면 가득 도진의 죄악들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나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주는 변호사 선배, 용기를 내준 유진 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라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있습니다. 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엔 그 노을이 내 인생의 종말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찬란한 내일의 서막처럼 보입니다. 나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최도진, 당신이 던진 이혼 서류는 당신 인생의 사형 선고가 될 거야. 이제부터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경제적 압살이 어떤 공포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최도진의 파멸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유진 씨가 건넨 USB는 그 자체로 거대한 폭탄이었고 서윤 언니의 지휘 아래 도진의 숨통을 법적 그물망은 촘촘히 짜여갔습니다. 도진은 이제 아파트 매매를 막기 위해 발악하는 단계를 넘어 자신의 커리어와 자유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사냥감의 목을 조를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승리의 확신에 취해 있던 그날 저녁 집 앞에 도착한 것은 남편의 고함도 시어머니의 비굴한 반찬통도 아닌 낡은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남편의 필체가 아닌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필체가 적힌 차용증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도진. 이번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괴할 정도로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은수야, 아파트 가계약금 들어왔다고 신났더라. 근데 이거 어쩌지? 내가 그렇게 팔고 싶어하는 그 집. 사실은 내 아버지가 우리 집에 진 빚 갚으려고 담보로 내놨던 거였어. 무슨 소리야? 이 집 아빠가 나 결혼할 때 준 선물이야. 당신 집안이랑 상관없어. 선물? 아니, 그건 대물변제였지. 장인어른이 우리 아버지 사업 자금 3억을 날려먹었을 때 우리 엄마가 조용히 덮어주는 조건으로 받은 거야. 내 명의로 해둔 건 내 자존심 지켜주려는 우리 집의 배려였고, 근데 내가 이걸 팔아? 이거 터지면 내 엄마 사기죄로 같이 엮일 텐데 괜찮겠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아빠의 외도와 무능력을 견디며 산 불쌍한 우리 엄마. 나에게 너만은 당당하게 살라며 이 집 열쇠를 쥐어주던 엄마의 눈물이 사실은 죄책감의 발로였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온몸을 찔렀습니다. 내가 그토록 당당하게 내 재산이라고 주장했던 이 공간이 사실은 시댁의 시해 아래 허락된 감옥이었다니.
도진은 내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니어야 해.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엄마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아빠의 빚 때문이었다고? 최도진 이 인간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3년 내내 나를 비웃었던 거야? 내가 아내로서 헌신할 때 속으로는 빚쟁이 딸이라며 비웃고 있었던 거냐고. 나는 정신없이 친정엄마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친정엄마는 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한 듯 고개를 떨굽니다. 엄마 말해줘. 이거 다 가짜지? 저 집 아빠가 나 고생하지 말라고 준 거 맞지? 은수야. 미안하다. 내 아버지가 사고 친 거 사돈이 입 닫아주는 대신 너를 며느리로 달라고 했어. 내가 도진이 좋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인 줄 알았어. 그 집 사실은 사돈네가 돈 다 치른 거야.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그 집에서 시어머니 비위 맞추고 도진 씨 바람 피우는 거 견디는 동안 엄마는 어떻게 입을 닫고 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당당한 줄 알았어. 믿었던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차라리 명확한 적대감이었지만 엄마의 침묵은 뿌리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엄마의 집을 나왔습니다. 밤거리는 차갑고 갈 곳은 없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복수, 내가 모은 증거들, 이 모든 것이 빚쟁이의 발악으로 치부될까 두려웠습니다. 도진은 이 사실을 터뜨려 나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여자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사회적 매장은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당할 위기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변호사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야, 최도진 쪽에서 연락 왔어. 아파트 처분 취소하고 소송 취하하면 협의 이혼해주겠대. 너 괜찮아? 언니, 나 다 망했어. 그 집 내 거 아니었대. 우리 아빠가 훔친 거나 다름없대. 나 이제 어떡해? 나 그냥 도장 찍어줘야 할까봐. 정신 차려, 이은수. 30년 전 채무 관계가 지금 이혼 소송에 유책 사유를 지워주지는 않아. 최도진이 그 서류를 들고 나왔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 인간이 지금 그만큼 코너에 몰렸다는 증거야. 그거 공갈 협박으로 역공할 수 있어. 너 나 믿지? 서윤 언니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슬퍼하고 좌절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엄마의 비밀이 나를 무너뜨리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도진이 내 과거를 인질로 삼았다면 나는 그의 미래를 인질로 삼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엉망이 된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노란 안락의자에 앉아 도진이 남기고 간 차용증 사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진 씨, 당신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 우리 엄마는 약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약점을 건드린 순간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 나는 노트북을 열어 유진 씨가 준 USB 속에 최상모 리베이트 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3억의 빚. 당신이 지난 3년간 해먹은 회사 돈은 30억이 넘는데 누가 더 크게 터질지 한번 해보자고. 밤은 깊었지만 내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가부장적입니다. 도진이 터뜨린 친정아버지의 30년 전 채무와 은혜도 모르는 며느리라는 프레임은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도진은 치졸했습니다. 내가 프리랜서로 복귀하려던 회사의 게시판과 업계 단톡방에 가정 파탄의 주범이자 사기꾼의 딸이라는 악의적인 폭로글을 퍼뜨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기획안에 찬사를 보내던 이들은 한순간에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댁덕에 살았으면서 너무하네, 사람 무섭다라는 수군거림이 등 뒤를 찔렀습니다. 복수는커녕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던 사회적 대지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참여하던 대형 프로젝트의 미팅실, 클라이언트와 팀장들이 나를 앞에 두고 싸늘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은수 씨, 우리 프로젝트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개인적인 구설수가 도는 분과 계속 작업하기는 어렵겠네요. 이번 기획안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은수 씨는 당분간 자숙해 주시죠. 팀장님, 이건 제 사생활이고 저쪽의 일방적인 모함입니다.
제 작업 결과물로 평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물 이전에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빚쟁이 딸의 배은망덕한 아내라는 수식어가 붙은 기획자를 누가 반기겠어요? 계약 해지는 메일로 보낼 테니 나가보세요. 회사를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년 동안 밤을 지새우며 쌓아올린 커리어가 종이 한 장보다 가볍게 날아갔습니다.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조롱 섞인 문자들, 그리고 내연녀 찬미가 언니, 이제 그만 욕심버리고 도장 찍으시죠? 애기 태어나기 전에 조용히 끝내요. 라고 보낸 뻔뻔한 메시지까지. 집으로 돌아오니 도어록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진이 아파트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내 명의지만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팔 수도 없는 공간. 나는 내 집 앞 복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진이 비싼 코트를 휘날리며 다가와 비웃음을 흘립니다. 어때, 은수야? 내가 잘난 줄 알았지? 3년 동안 쥐새끼처럼 돈 모으고 기획안 썼을 때 내가 진짜 성공할 줄 알았냐고. 너는 내 발밑에서 기어야 하는 존재야. 자, 이제 선택해. 유진이가 준 USB 내놓고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을래? 아니면 내 엄마랑 같이 사기죄로 감옥 갈래? 감옥? 당신이 가야 할 곳을 왜 나한테 가라고 해? 이 상황에서도 입이 살았네. 너 지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 내가 갈 회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 내가 다 막아놨거든. 이게 바로 급 차이라는 거야, 이은수. 도진이 떠난 뒤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아. 그래, 당신은 이런 식이었지. 사람의 목숨보다 자존심을 먼저 죽여놓고 숨이 멎어갈 때 비로소 자비를 베푸는 척하는 인간. 하지만 당신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 내가 3년 동안 배운 건 기획안 작성법뿐만이 아니야. 당신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 그 역겨운 기술을 뼈에 새기며 견뎠어. 나를 매장했다고? 아니, 당신은 나를 땅에 심은 거야. 썩어서 없어질지. 아니면 당신의 발목을 휘감는 독초가 되어 자라날지. 이제부터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게. 저는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변호사 선배의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배는 지쳐 보이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봅니다. 언니, 나 이제 잃을 거 하나도 없어. 직장도 명예도 집도 다 날아갔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전쟁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은수야, 정말 괜찮겠어? 최도진이 터뜨린 그 채무 서류. 이거 반박하려면 내 어머니가 법정에서 증언하셔야 해. 어머니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야. 엄마도 동의했어.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진실을 밝히시겠대. 언니, 도진이 회사가 지금 추진하는 그 핵심 프로젝트? 사실 그거 내 기획안 도용한 거잖아. 유진 씨가 준 자료에 설계도 원본 있었지? 그거랑 리베이트 장부. 내일 아침 9시 도진이 회사 주주총회 날이야. 그때 터뜨려줘.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 찜질방 구석에 몸을 뉘었습니다. 눅눅한 수건에서 나는 냄새와 다른 손님들의 코 고는 소리 속에서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년의 주말 부부 생활보다 지금 이 하룻밤이 더 시리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가해자들이 흘려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나는 핸드폰 속 유진 씨와의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유진 씨 역시 도진의 협박에 떨고 있었지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사모님, 이번엔 제가 방패가 될게요. 창 밖으로 차가운 비가 눈으로 변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시린 겨울이자 최악의 순간. 이 눈이 그치고 나면 도진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지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초췌한 얼굴을 보며 이은수, 너 참 많이 참았다. 32년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한 오늘을 꼭 기억해. 내일 이 시간이 지나면 저들은 너를 사기꾼의 딸이 아니라 무서운 포식자로 기억하게 될 거야. 도진 씨, 내일 주주총회 기대해.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상무자리가 당신의 단두대가 될 테니까. 최도진의 회사 주주총회 날. 아침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내 가슴속은 이글거리는 불길로 뜨거웠습니다. 도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혁신적인 기획을 발표하고
차기 전무이사 자리를 굳힐 심산이었습니다. 내가 찜질방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는 동안 그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상간녀와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렸겠지요. 나는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주주총회장 로비에 섰습니다. 변호사 선배가 준비해준 법적 증빙 서류, 유진 씨가 목숨 걸고 빼낸 리베이트 장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완성한 기획안 원본이 든 USB. 이것들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최도진을 베어낼 나의 검이었습니다. 주총회의장. 도진이 자신만만하게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은수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이은수? 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보안팀, 이 여자 당장 끌어내. 잠깐,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회 이사님들. 지금 최도진 상무가 발표하는 저 차세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획안, 저게 누구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3년 전부터 기획하고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제 개인 지식재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최 상무 설명해봐요. 의장님, 이 여자 제 전처입니다. 저를 음해하려고 미쳐서 날뛰는 거라고요. 도진의 고함이 커질수록 그의 밑바닥은 처참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는 미리 협조를 구해둔 영상기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도진의 기획안 대신 유진 씨의 증언 영상과 도진이 리베이트를 받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기획안을 도용하라고 지시하는 도진의 메시지 캡처본이 하나하나 펼쳐졌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게 사실이야? 상무라는 사람이 남의 기획을 뺏고 횡령까지 했다니. 주주들의 야유가 화살이 되어 도진에게 꽂혔습니다.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도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다시 마주친 도진은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내 멱살을 잡으려 달려듭니다.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내가 너랑 내 엄마 사기죄로 쳐넣는다고 했지. 사기죄? 도진 씨, 당신이 협박하던 그 30년 전 차용증 말이야. 우리 엄마가 오늘 아침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당신 어머니가 그 돈을 빌미로 우리 집안을 어떻게 협박하고 가스라이팅 했는지 다 진술했어. 공소시효는 지났을지 몰라도 당신 어머니가 받은 그 아파트, 불법 원인 급여와 협박에 의한 증여로 소송 들어갔어. 그 집, 이제 당신 거 아니야. 뭐라고? 그리고 방금 당신 회사 감사팀에서 연락 왔더라. 공금횡령의 기획도용건으로 형사고소 진행한다고. 도진 씨, 이제 당신은 엘리트 상무가 아니라 그냥 범죄 피의자야. 도진 씨, 당신이 그랬지? 내가 당신 발밑에서 기어야 한다고. 아니, 이제 당신이 내 발밑에서 구걸하게 될 거야.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명예, 직장, 돈, 그리고 당신의 상간녀까지. 그 여자가 당신 돈 보고 붙어 있었을 것 같아? 방금 연락 왔는데 그 여자 벌써 오피스텔 보증금 빼서 잠적했다더라. 당신 혼자 지옥에 남은 거야. 축하해, 완벽한 몰락을. 같은 시간 법원 앞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평생의 공포를 깨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소리를 지르며 사기꾼 집안, 이라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친정엄마는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 딸 괴롭히지 마. 당신 아들이 저지른 죄값 당신도 같이 치러. 친정엄마의 그 한마디는 30년 묵은 체증을 씻어내는 선언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법정 로비에서 변호사 선배가 저를 만나자 안아주며 은수야, 축하해. 재산 분할 압승이야. 도진이 퇴직금이랑 주식까지 전부 가압류 걸었어. 그리고 친정엄마 쪽 소송도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어. 저쪽은 이제 변호사 비용도 없어서 절절매더라. 고마워, 언니. 나 드디어 숨이 쉬어져. 3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기분이었는데 이제야 물 밖으로 나온 것 같아. 모든 소란이 끝난 저녁, 나는 다시 내 명의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거실엔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노란 안락의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텅 빈 집,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느니 정적이.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눈을 감으니 지난 3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비웃음, 시어머니의 독설, 그리고 찜질방 바닥에서의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이 승리를 위해 존재했던 밑거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잘 버텼어, 은수야. 정말 잘했어.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최도진은 공금 횡령과 기획 도용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아파트 반환 소송과 협박 유죄 판결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가난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도진의 엘리트 신화와 시어머니의 가부장적인 권위도 법원의 최종 판결문 앞에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 둘의 몰락이 저에게 즉각적인 환희를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 도끼가 빠져나간 자리는 기묘한 허무함으로 채워졌고, 나는 한동안 텅 빈 거실 노란 안락의자에 앉아 흐르는 시간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성공한 복수는 허무하다는 말, 그 의미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허무함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씨앗을 품은 겨울땅 같은 고요였습니다. 나는 그 고요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나를 다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빌라에서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짐을 정리하다 낡은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은수야, 너 그 집 처음 들어가던 날 이 엄마는 속으로 참 많이 울었다. 사돈 눈치 보느라 내가 고생할 거 알면서도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라 믿었어. 내가 미련했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엄마, 그런 말 마. 엄마는 최선을 다해 나를 지킨 거야. 그 시절엔 인내가 엄마의 최선이었으니까. 하지만 엄마, 이제 우리는 참지 않아도 돼. 고개 숙이지 않아도 돼. 엄마의 인생, 이제 엄마가 주인이야.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웃는다. 그래. 이제는 사돈 전화 올까봐 가슴 졸이는 일도 없고 밤새 걱정하느라 잠 못 드는 일도 없어. 은수,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고맙다, 내 딸. 엄마와의 화해는 나에게 가장 큰 치유였습니다. 나는 엄마의 인생을 심판하는 대신 수용했고, 엄마는 나의 독립을 불안해하는 대신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둘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이 남긴 상처의 흉터는 여전히 내 몸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견뎌낸 시간의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홀로 돌아온 거실, 노란 안락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엽니다. 스크린 위로 내 이름 이은수가 적힌 새로운 기획사 로고가 빛납니다. 최도진, 당신은 나를 땅에 심었다고 했지? 맞아. 당신의 배신과 시댁의 가스라이팅은 나를 어둠 속에 가두었지만 그 어둠은 나를 더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어. 이제 나는 당신의 허락 없이도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는 강인한 생명체가 됐어. 당신은 지옥에 남았지만 나는 그 지옥을 딛고 나만의 천국을 지을 거야. 결혼 3년 내내 주말 부부와 1년의 지옥 같던 복수국.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는 다시 홀로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홀로서기는 3년 전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때의 고독은 타인에 의해 강요된 외로움이었지만 지금의 정적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주체적인 평온입니다. 나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년 묵은 먼지가 가해자들이 남긴 악취가 봄바람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직접 쓴 새로운 기획안과 여행 가이드북이 놓여 있습니다. 32, 이혼하기 딱 좋은 나이네. 그리고 새로 시작하기엔 더없이 완벽한 나이고, 나는 새로 산 노란색 컵에 따뜻한 커피를 채웠습니다. 커피 향이 거실을 가득 채울 때 나는 거울에 비친 나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은수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봄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이름 석자로 사는 그날이 바로 진짜 인생의 시작이니까요. 채널 신이언니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 마음을 조금은 덜 시끄럽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